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보건학 박사 박정환입니다. 여러분, 같은 가격에 저질 휘발유가 있고 고급 휘발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차에 어떤 휘발유를 넣으시겠습니까? 저질 휘발유를 계속 넣으면 시간이 갈수록 고장이 빨리 나고 차가 망가진다면 어느 휘발유를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고급 휘발유를 택하시겠죠. 고급 휘발유 대신 저질 휘발유를 넣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의 몸에는 저질 휘발유를 왜 넣으십니까? 이번에는 아직도 고기를 드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제가 육식을 하지 않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왜 육식을 저질 휘발유라 하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배우고 경험하고 생각해 본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육식이 나쁜 첫 번째 이유는 육식은 병들게 하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육류 섭취는 20세기 중반에 아주 극적으로 증가했고, 꼭 같은 기간에 심장병과 암과 당뇨병의 발생률도 증가했습니다. 아시아인의 육류 섭취는 20세기 후반에 극적으로 증가했고, 그와 같은 기간에 심장병, 암, 당뇨병의 발생률도 증가했습니다. 많은 연구들은 육식을 하면 암 등 현대병이 발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그래프는 여러 나라의 1인당 매일 육류 섭취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여성 대장암이 정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와 같이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대장암 발병률이 높고, 일본과 같이 육식을 적게 하는 나라들은 대장암 발병이 낮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도표는 동물성 지방 섭취를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정비례해서 유방암 사망률이 높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적게 하는 나라일수록 유방암 사망률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는 붉은 육류를 먹으면 먹을수록 8가지 질병, 즉 암, 심장병, 호흡기 질환, 뇌졸중, 당뇨병, 간염, 신장질환, 간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을 증가시켰습니다. 연구가들은 53만 6천 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식생활과 건강상태를 평균 16년간 추적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붉은 육류를 가장 적게 먹은 5분의 2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붉은 육류를 가장 많이 먹은 5분의 1 사람들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6% 증가했습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붉은 육류와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분류한 보고서를 발표해서 아주 큰 충격을 줬죠. 10나라 22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800개 이상의 연구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붉은 고기는 하루 100g을 먹을 때마다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17% 증가하고, 가공육은 하루 50g을 먹을 때마다 18%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붉은 고기를 2급 발암물질로, 소세지나 햄과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육류 섭취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한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는 약 5만 1,000명과 12만 2,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연구진은 붉은 살코기 섭취와 모든 사망 원인 사이에 아주 강한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모든 요인들을 조정한 이후에 붉은 고기 섭취가 가장 높은 20% 사람들은 붉은 고기 섭취가 가장 낮은 20%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원인의 사망률이 30%나 높았습니다.
붉은 고기 섭취 상위 20%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40%나 높았고 암 사망률이 19% 증가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육식 섭취가 많을수록 정비례하여서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올해 발표된 하버드대학교 연구는 식단에서 육식만 제거해도 조기 사망이 최소한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고 매년 미국인 1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는 2016년에서 205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를 줄인다면 연간 최대 80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의료와 기후변화로 인한 31조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육식을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저질 휘발유와 같고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고급 휘발유와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 투병하던 중에 1982년도에 육식이 나쁜 것을 깨닫고 식단을 완전 채식과 현미와 같은 통곡식으로 바꾸려 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제 몸이 더 약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중앙일간지에 전면 기사로 육식의 지방 단백질과 채식의 지방 단백질을 비교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는 채식과 육식의 지방과 단백질을 자동차 휘발유에 비교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채식의 지방과 단백질은 고급 휘발유와 같고 육식의 지방과 단백질은 저질 휘발유와 같아서 저질 휘발유를 계속 사용하면 차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 몸도 육식 지방과 단백질을 계속 먹으면 병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작용이 없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채식 지방과 단백질을 먹으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어머님을 설득해서 식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약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얼마 전이죠. 국제역학저널은 붉은 육류 소비 및 심혈관 질환 사망 증가율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9년 이상 약 2,300명의 사망자를 낸 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는 뇌졸중과 관상동맥 심장 질환에 대해서 연구한 것으로서 이 보고에 대해서는 고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 60% 증가했고 견과류와 씨앗에서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 40% 감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류 단백질은 건강에 해롭지만 견과류와 씨앗에서 나온 단백질은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실시된 한 연구는 50세부터 65세 사이의 6,000명 이상 사람들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와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동물성 단백질이 지방과 탄수화물과는 상관없이 조기 사망 위험을 급격히 높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18년 동안 전반적인 사망률이 75% 높았고 암 사망률과 당뇨병 사망률이 4배 증가했습니다.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연관성이 없어졌거나 희석되었습니다. 제가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면 장이 깨끗해져서 악취가 없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천국에는 사람이 뱃을 하면 생기는 악취가 있을까 없을까 하고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기간 채식을 하면서 장이 깨끗해져서 달라진 것은 육식을 할 때 단백질에서 분해된 암모니아, 질소, 메탄가스 등 성분들로 인해서 화장실에 가거나 방귀가 생기면 나던 악취가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채식을 하는 우리 가족의 공통된 현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이 깨끗하다면 혈액이 깨끗해져서 장의 질병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악취가 나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고 채식을 하여 악취가 없는 것이 정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미 채식을 시작한 1년 지난 후에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빔밥을 사 먹었는데 마침 소고기국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전에 잘 먹었던 음식이니 한 번쯤 먹는 것 어떠랴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몸의 컨디션이 아주 나빴습니다. 관절들에 다시 통증이 생겨서 걸을 때 다리를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이전에 아팠던 것처럼 몸이 무겁고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아내가 보고는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서 생각하다 소고기국을 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것이 원인이라 했습니다. 아차, 그것이 원이구나. 다른 이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이것저것 다 먹었을 때는 무엇이 좋은지 어떤 것이 나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채식을 해서 피가 깨끗해지고 상태가 좋아진 이후에 단 한 번 먹은 고깃국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그런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히 병을 스스로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고기를 계속 먹었다면 결코 제 병이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서 혹시 회복된다 할지라도 고기를 먹으면 재발 위험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도 불치병에서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람이 통곡 채식 습관을 가지면 면역이 높아져서 건강하게 되고 질병과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연구들과 제 경험이 여러분의 식단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직도 고기를 드십니까? 2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